인터넷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다른 사람과 마약에 대한 채팅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직접적인 단어를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으로 본인은 처벌받을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정보 제공 사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다른 사람과 마약에 대한 채팅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직접적인 단어를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 캔디, 브액, 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은어를 썼음에도 마약 사범으로 본인은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채팅을 나눈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집에 압수수색 영장이 갑자기 집행이 됐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집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 SNS로 이성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익명 어플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채팅을 하면서 SNS로 그거 아이스 해봤어? 야, 그 떨액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야, 부액 너무 좋아. 야, 이거 해봤는데 이거 품질 너무 좋은데 너 어떻게 했냐? 사실은 이분은 저희한테 온 분은 한 번도 마약을 해본 적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저 얼마 전에 집에 있었는데 마수대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퉁쿵쿵쿵 하면서 경찰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압수영장 갑자기 사본 교보해주면서 집에 있던 모든 휴대전화, 태블릿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올 때마다 그러거든요. 저한테 가장 밑바닥까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모든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적절하게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잘못을 만회할 수 있고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변호사님 절대 마약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 한 번도 필로폰 투약해 본 적 없고 저 합성대마 흡연하지 않았고 대마도 해본 적 없고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채팅방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 마약 사범인 것처럼 뭔가 성적인 얘기를 하고 마약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재밌어 보이고 뭔가 일탈하는 것 같고 해봐서 제가 그렇게 채팅을 했던 것 뿐입니다. 저희는 이제 마약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법무법인에는 경찰과 검찰에 사용하고 있는 마약 간이검사, 소변검사 키트를 저희는 사용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생님 저희 가서 한번 소변검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한 번 더 확실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즉시 검사를 했고 선생님 말이 진짜 사실이군요. 한번 진행해 보시죠. 경찰서 가서 진행 마수대 갔는데 깨끗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약을 한 적이 없어요. 관련된 노트북, 압수당한 뭐 휴대전화, 여기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다 확인했는데 마약으로 채팅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약을 구매한 내역이 없어요. 물론 대부분은 다 텔레그램을 비롯해서 뭐 시그널, 최근에 정말 유행하고 있는 어플들이 있죠. 그와 같은 어플들을 통해서 사실 구매한 내역이나 송금한 내역이나 비트코인을 보냈거나 이런 내역들이 있어야 되는데 설치한 내역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님과 같이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해가지고 내용 보고 했는데 내가 소변 검사 깨끗하지, 마약 사용한 적 없지, 모바일도 전부 다 이미 제출했지, 압수당한 노트북, 휴대전화, 태블릿 전부 다 봤는데 어떤 것도 구매한 내역, 관련된 어플을 설치한 내역, 송금한 내역도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SNS에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관 수사대는 정말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명으로 SNS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역추적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익명 어플이지만 내가 그와 같이 마약 정보로 채팅을 하고 대화한 내역들이 전부 다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나는 마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마약으로 채팅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했지만 가장 먼저 가족관계가 되게 끈끈하고 당연히 유대관계가 있고 내가 배우자를 비롯해서 내가 뭐 가족들, 내가 부모님들 여기가 끈끈하다. 두 번째, 내가 직장을 비롯해서 이와 같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세 번째, 재미로 했겠지만 이런 한 행동들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수많은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교육을 이수하면서 내가 의지를 드러냈던 겁니다. 또 네 번째, 적극적으로 수사의 최초부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내가 어떠한 것도 내가 달리 행동하거나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여기와 같은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고 검사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로 저희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왜 이렇게 여기에서 높게 많이 처벌을 하는 건가요? 그냥 재미로 채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마약사범으로 마약류 관리법상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가혹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기관이 이렇게 처벌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하는 거 전부 다 시작이 호기심입니다. 내가 마약을 하더라도 나 정말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딱 한 번만 그냥 재미를 해보고 나는 절대 끊을 수 있어 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전부 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마약에 중독될 거야 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약에 대한 서로가나 정보가 제공한다. 마약에 대해서 채팅을 한다. 어떻게 구매하고 투약했을 때 어떤 느낌이지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약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고 한 번에 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기관에서는 마약에 대한 대화조차 마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마약류 관리법상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정보 제공도 대화도 익명의 대화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근처에도 가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설령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신속히 말씀을 주시면 어떠한 내용으로 대응해서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지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